옛날에 먹었던 그 달달한 기억을 갖고 여기서 계속 쩌물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썩내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각입니다. 자, 오늘 빨리 갈 게 너무 많아요. 혀가 여간 내기 길다가는 하루 종일 개게 생겼어. 바로 시작할게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직장 생활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진짜로 안 맞았습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하혈, 우울증, 번아웃, 삼총사가 다 같이 와서 친구 권유로 정신과까지 다니다가 결국 퇴사를 했고, 퇴사 후 재택 알바를 하면서 좋아지고, 잠을 못 자서 먹던 수면제도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그만두고 나니 또 어떻게든 사라지고 돈도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잘한 것 같더라고요. 잘했어요. 아무튼 그때 의지를 많이 했던 회사 동료 겸 친구가 있었어요. 불안합니다. 이 겸직이라는 게 솔직히 약간 불안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회사가 같지만 부서가 달라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으면서도 공감대도 많고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줘서 오히려 남자친구보다 더 의지가 되던 친구였어요. 그 당시 회사를 그만두냐 마냐 할 때에도 얘 때문에 더 버텨볼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퇴사 후 당연히 전보다야 소원해졌지만 재택하면서 연락하고 카톡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결혼은 생각도 못했었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결혼 이야기가 오간다 라고 그 친구에게도 말을 했더니, 지혜야, 너 그 남자친구한테 너 전에 정신과 다니고 그 약 먹었던 거 얘기했어? 전 이제 약도 안 먹고 괜찮아져서 굳이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퇴사 후 거짓말처럼 좋아졌고, 잠도 잘 자서 수면제도 안 먹고요. 정신과 가서 약 처방을 받아왔지만 저랑은 약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몇 번 먹다가 마음 치료만 갔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꼭 정신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뭐 마음에 감기 같은 거라는데 뭐 감기 갔다가 남자친구한테 다 얘기해? 요즘은 안 좋으면 다들 정신과 가고 그래. 그렇게 말을 했더니 결혼을 하는데 병력을 숨기면 안 된다. 숨기면 이혼 사유가 된다. 유전 얘기까지 하며 부모님을 들먹이고, 만약 자기가 남자친구라면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싫을 것 같다고, 이거 하나 이해받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결혼을 왜 하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평소에 나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자기가 정신과를 가보라고 추천을 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선은 그어놨는데 그만둔 회사 동료 말로는 그렇게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울렁거렸습니다. 절 힘들게 하던 그 패거리들과 붙어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지? 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고 화도 나는데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을 아예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 물론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진짜 말을 하긴 해야 할까?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지금 단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명절도 아니지만 잠깐만 연을 좀 찾아볼게요. 아주 쌍년이네요. 보기 드문 쌍년이 주변에서 날아다니고 있었어. 바람도 안 부는데 아마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수가 없어. 저도 이제 주로 언제 힘드냐, 악플 같은 거 달리고 그러면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내 욕을 한다? 뭐 싸부리든지 씨부리든지 네 하고 싶은 걸로 골라서 해. 그럴 때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마데카스절까지 뭐 꺼낼 필요도 없어. 근데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싸부리고 다니실 때,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고 나랑 통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속 이야기를 와 하고 다 뱉어냈는데 얘가 이제 내 비밀을 아니까 그거를 약점 삼아가지고 그 배신감, 옛날 그 과거가 다 부정당하는 느낌도 들고, 나 헛살았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 하나가 없이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썩었구나, 눈가리가 이게 두 개가 장식이었구나, 건지에 아직도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나한테 더 승질딱지가 났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 멘탈이 방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잠을 잘 못 잤어요. 한 3일간 못 자고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올라와. 역류성 식도염처럼 뭐가 자꾸 올라와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물론 한 직장에서 10년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 없다. 회사 안에 언니란 직책 없고 친구 없다. 물론 지금도 연락을 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우리 언니 아들 한 명은 있어요. 10년 만에 한 명 건졌어. 그래도 그 언니를 가끔 만나지 구구절절히 내 감정을 다 토하고 언니 나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타인에게 내 감정을 굳이 막 와랄랄라 하고 뱉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자기야는 잘했다 싶은 게 뭐예요? 회사를 내리쳤어.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언니 비록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씹었지만 저는 내 얘기를 털어놓고 할 사람이 얘밖에 없어요. 못 끊어내겠어요. 이랬으면 문제예요. 마음이 약하면 문제야. 막 주머니 속에 꾸깃꾸깃 넣어놓은 막 썩은 곶감처럼 꺼내면 이미 뭉그러졌어. 근데도 버리지도 못하고 옛날에 먹었던 그 달달한 기억을 갖고 여기서 계속 쩌물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썩내나. 그리고 바지핏 다 망가져. 여기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럼 됐어요. 진짜로 회사 생활이 힘듭니다. 물론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진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남녀가기 싫어. 근데 이 그룹의 이 분위기가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씹고 싸부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적당히 옹호해주다 빠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지혜씨 그 지선씨 있잖아. 그 얘기 들었어? 진짜요? 너무했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선씨한테 지선씨 이 말을 해야 되나? 지혜씨가 자기한테 너무한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또 말이 생겨. 그리고 나서 배우게 되죠. 이게 동조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치아와처럼 대가리만 까딱까딱 거리는 것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동조도 안 해. 싹 철벽을 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혜씨 있잖아. 사람이 자기 얘기를 안 해. 되게 음흉하지 않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런 사람이 나중에 일치잖아.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철벽을 쳐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철벽에다가 없는 얘기 있는 얘기 포스트잇을 팍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 그것이 인류고 인간이고 회사 생활이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못나거나 내가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런 일 중에 건덕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안 준다. 긍정적인 말을 안 해주고 만나서 얘랑 뭔 얘기만 하면 두통이 지끈지끈거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끊어내요. 친구 살면서 골백번도 더 바뀌어요. 남편만 골백번 안 바뀌면 돼.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자기야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정신과 치료든 마음 치료를 다녔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뭔가 이 사람 말이 맞나? 그런 것 같아 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게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상대방을 배려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일단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때 오빠 나 되게 힘들었던 거 알지? 그때 잠깐 이제 뭐 정신과 가가지고 뭐 수면제도 처방받고 마음치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만두고 봐봐 완전 괜찮아졌어. 그래도 결혼 전이니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나 스스로 이거를 상대방한테 말하기가 조금 꺼려졌다? 그러면 나조차도 이거를 약간은 사회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먼저 떨쳐버려요.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가야지. 물론 집에서 백쇼 끓여 먹고 막 악으로 깡으로 나는 면역력으로 이겨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해외에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좀 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백쇼 끓여 먹고 그런 거일 수가 있어. 감기 걸리면 병원 가고 우울증 걸리면 정신과 가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자기야 왜 갔어 정신과? 힘으로 이겨냈어야지. 정신력, 면역력, 영향력으로 이겨냈어야지. 마음의 감기는 무슨 감기? 이거는 의지의 차이야. 막 유지랄로 말하는 남자친구가 있다. 뭐야 못하지. 이러면은 결혼을 못하지. 결혼이 아니라 옆에도 못 두겠어. 가치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있어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결혼이라는 거는 한두 달 하고서는 쫑
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래 계획도 뭐 출산이라든지 그럴 때 임신을 생각을 할 때는 또 단약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좋아졌고 다 나았지만 혹시 병원에서 우리 감각님 지금은 너무 좋아졌지만 그래도 한두 달 보면서 경과를 보면서 조금 치료도 나오시고 약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아픈 일이 많아. 나이가 먹잖아요. 남은 거는 아픈 일밖에 없어. 그때의 힘이 돼주고 뭐 옆에 있어주고 솔직히 그러려고 결혼을 하는 거지.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인생의 동반자, 반려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싸부려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되게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 친구분 있죠. 친구라고 불렀던 회사 동료 12개의 그분 때문에 이제 너무 휩쓸려서 인가 아닌가 하고서는 약간 더 힘들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세요. 내가 나한테 떳떳해지고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리 싸부려도 전혀 암시롱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이구 같이 회사 다니면서 같은 고민을 얘기하다가 나 혼자 시집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지 이년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겨버리소서. 그래서 오늘 빨래 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힘내요.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